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재건주 얘기 잠깐 할까요? 뭔 재건주 얘기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기야 뭐 요즘 장이 우리 5,000포인트 도달한 이후에 지금 또 10,000포인트 얘기 나오죠. 또 얼마 전 그 코스닥이 대랠리를 펼칠 때는 딱 출발점이 시장에서 3,000 얘기 나올 때, 코스닥 3,000 얘기 나올 때 해서 치수가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 수많은 어떤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데 어제는 폭락, 오늘은 지수가 대폭등, 그 중심에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주가 여전히 강하고 뭐 현대차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 뭐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큰 종목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 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종목들을 살펴보실 건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잘 가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계속 가겠죠. 근데 과연 이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피트린치라 제가 좋아하는 텐베거 종목이 될 수 있을까? 나중에 긴 세월 보면 되겠죠. 근데 1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을 때 과연 이 종목이 10배를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뭔가 더 큰 걸 우리는 노리겠죠. 그 중에서 아마 원래 우리 크게 노릴 수 있는 게 재건주 쪽이 크게 노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재건주가 오늘 시장에서 상당한 어떤 또 존재감을 보였기 때문이죠. 전진건설 로봇이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또 SG 같은 종목, 이런 종목이 또 상한가 갔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은 20% 인지상의 급등을 보였죠. 만약에 오늘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을 건데 딴 쪽이 다 뛰니까 주목도는 좀 떨어졌지만 장 막판에 존재감을 한번 보였다는 거죠. 이내 종목들이 왜 움직였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종목에서 어떤 수익을 노려야 될 것인가? 상황은 이래요. 지금 요건 계속 여러분이 재건주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돌아가는 상황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죠. 여기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뚫리게 되면 바로 나토 국가예요, 뒤에. 그래서 나토 국가들이 지금 뒤에 유럽 국가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뚫린다면, 근데 지금 여기 전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그림을 크게 보시면 이쪽인데, 자, 러시아 땅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미 벌써 뭐 4년 전쟁이죠. 여기 동부 지역 다 먹었고, 예전에 크림반도를 꿀꺽 먹고 난 이후에 이 동부 돈바스 지역을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루안스크나 이런 쪽은 100% 장악했지만은 나머지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다 한 7, 80%밖에 못 먹었어요, 지금. 나머지 여기 조금씩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요. 자, 그 상황에서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도 몇 번 협상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3자 협상이 진행이 되고는 있어요, 지금. 그리고, 몇 번 진행되고, 그리고 어떤 맛보기 정도의 회담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큰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왜 큰 진전이 없냐 하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주에 그러니까 2월 4일부터 5일 사이에 또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별 기대가 없다고요. 몇 번 해보니까. 그 이유는 왜 기대를 못하냐 하면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쟁점이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영토 문제라든지 그리고 나토 가입 등 안전보장 문제 그리고 또 전쟁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큰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러시아하고 미국이 협상을 할 때 초안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어쨌든 영토 문제, 그 다음에 안전보장 문제, 전쟁 배상 문제 이게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지금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핵심은 뭐겠습니까? 안전보장이에요. 이런 전쟁이 또 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소련이 갈라질 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 핵무기를 갖고 있던 걸 러시아나 이쪽으로 넘기면서 그때 안전보장을 받았어야 되는데 문서로도 구두로도 못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휴전을 만약에 한다면, 정전이든 종전이든 휴전이든 한다면 안전보장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러시아는 뭐냐면 당연히 자기가 먹은 땅 이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돈바스 지역에서 싹 다 철군하고 이거는 우리 땅이다. 이거 내 나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파렴치하긴 하죠. 파렴치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고 있고 러시아가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양쪽 중재를 잡을 때 이 땅은 줘라 그러고 있어요.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게 가장 큰 쟁점이다. 결국은 트럼프는 양쪽에서 뭘 넣는가? 광물을 이미 얻었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받아야 될 건 안전보장이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건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이 휴전이 되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유럽이 지금 빠져 있죠. 유럽이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상황이 이렇다는 거.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진척 상황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양자회담을 또 앞두고 있고 또 3자회담도 앞두고 있죠. 해서 안전보장 관련된 문서는 완성이 돼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보장은 어느 정도 이제 틀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자회담을 앞두고 트럼프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3자회담이 있는데 좋은 소식 있을 것 같다.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회담할 때마다 잘 될 거야.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 얘기 늘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를 할 수 있는가 몰라요. 근데 왜 갑자기 주가가 뛰었느냐? 아까 물론 이제 오전에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요것 때문에 조금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갑자기 상 들어간 건 이것 때문이에요. 이 기사가 파이낸셜 타임 쪽입니까? 이쪽에서 이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움직였죠.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미국과 함께 다층적인 휴전 집행 계획에 합의했다. 이게 뭔데? 왜 상한가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꽂혔냐면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했대.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자. 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10% 20% 막 30% 상한가고 이러니까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뭔 걸 합의를 본 건 아니죠. 그쪽하고는 아닙니다.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일단 급하게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유럽, 미국, 우크라이나가 다층적인 휴전 집행 계획에 합의를 했네? 그러면 이게 러시아 쪽이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왜 상한가 들어가고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붙어 있을까요? 중요한 건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진전. 언젠가는 휴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종전을 하겠지요. 근데 그게 갑자기 4년 전에 갑자기 야 우리 그만하자. 그래 그만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차근차근 하나 둘 밟아가다 보면은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진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 우크라이나 쪽은 뭔가 다 돼가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러시아 쪽만 합의 보면 되겠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 러시아 쪽은 또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고, 전진건설 로봇은 시멘트 펌핑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죠. 콘크리트를 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재건 사업이 펼친다, 천문학적인 숫자에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유럽 애들이 돈을 많이 댔기 때문에 전쟁 비용을 많이 댔기 때문에 유럽 애들이 많이 재건 사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만의 힘으로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전 세계의 건설 장비, 그 다음에 시멘트면 시멘트, 철근이면 철근, 콘크리트 다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화학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죠? 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펌핑카, 시멘트 펌핑카를 하는 회사인데 북미에서 한 2, 3위 정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떤 지금 사업수도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자, 그리고 SG 같은 기업은 왜 잠깐 상한가에 들어갔느냐? 이것도 왜 강세를 보이는가? 이쪽은 아스콘입니다. 아스팔트죠.
아니, 다 터졌는데 건설 장비든 트럭이든 자동차가 움직여야지 뭔가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스팔트부터 깔아야죠. 그게 아스콘을 하고 있는 SG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금 사업소까지 법인까지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것으로 또 MOU도 체결된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는 이런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뭐 철강, 건설, 뭐 주로 이런 쪽입니다. 그다음에 건설 장비, 당연히 그런 쪽이죠. 특히 그 중에서 되도록이면 과거에 우크라이나와 인연이 있는 기업, 한 번이라도 진출해본 기업, MOU를 체결한 기업, 한 번이라도 인사를 가는 기업, 그 다음에 돈을 뭔가 준 기업들, 과거에 사업을 같이 했던 기업들, 자, 그런 쪽 기업들이 아마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종목, 이 종목들 외에도 많아요. 기업들은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기업에 앞으로 좀 관심을 더 가진다면 여러분이 어떤 기대하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올해 가장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쪽이 재건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이런 종목들은 소식에 굉장히 민감해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으면은 바로 들어갔다가 아니면 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터질 것 같으면 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그 사이에 약간의 손실을 볼 수 있고 약간의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은 뭔가 기미가 있을 때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다음에는 진짜 터져버리면 놓쳐버립니다. 다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출입을 잽싸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섹터 종목이 재건주다. 자, 그렇게 정리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